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 4회 부동산 공법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해설 강의인데요. 이번 시험 난이도는 높은 거, 낮은 거 없애고 중간인 거 위주로 많이 맞추자. 그래서 아마 6회까지도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거야. 왜? 실력을 늘려야지 내 실력을 확인하는 게 모의고사에 의미가 없거든요. 틀려라 문제를 내가 죽어라 10문제, 8문제 공부하는 건 여러분한테 아마 경험은 나중에 하면 되는데 그걸 갖고 공부해서 가성비 없게 그 부분을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중간 위주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되게 쉽게 느껴진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아직 이걸 못 외웠구나 막 이런 느낌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점수에는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평균 점수를 한번 물어보시고 내가 평균보다 높거나 낮구나 요 정도의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보세요. 아셨죠? 두서 없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41번부터 바로 풀게요. 자, 41번은 첫 번째 문제가 광역시설하고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찾는 거야. 그러면 A씨하고 B씨가 있는데 광역시설이라는 건 둘 이상에 걸치거나 이용하는 거죠. 이거를 광역시설이라 하는데, 그리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 같은 도면은 도지사가 지정하면 되고 이게 시하고 도에 걸치면 시도의사 일사람은 국장이잖아요. 그래서 도지사나 국장이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 그럼 지금 현재 맞는 거 찾는 거잖아요. 기억.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관리 결정되면 이건 광역시설이 아니라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한 설명이죠. 그럼 기억 들어간 건 지우셔야겠다. 기억 들어간 건 지우시고. 글씨가 좀 약간 흐리시죠? 흐리시니까 여러분은 이 얘기 들으시면서 중간에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 이게 글씨가 흰 색깔 바탕에 이거다 보니까 잘 안 보일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랑또랑 읽을게요. 그 다음에 니은.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인접한 둘 이상의 관할구역 전부를 지정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요 일부만 지정할 수도 있죠. 관할구역의 전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건 맞네. 그럼 니은에 들어가야 되는데 니은 안 들어간 건 지우는 거야. 그럼 이제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 두 개로 줄어들겠네. 그럼 디귿 갈게요. 자,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속했다. 그럼 광역계획권은 국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도의사가 지정해야죠. 틀렸네. 디귿 들어간 거 지우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리을 보세요. 중앙행정위 한 장은 국장, 도지사에게 지정을 못하니까 지정을 해달라, 변경해달라 요청할 수는 있겠죠. 요청할 수는 있다.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앙행정은 국장한테 하는 건데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거 못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지정권자에게라는 표현을 한 거지 다이렉트로 중앙행정은 도지사한테 못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지정을 해달라고 할 수는 있는데 왜? 지정이 된 거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요 지문은 맞는 거다.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가볼게요. 42번은 A도 B군이란 말을 아예 줬어. A도 B군에서 도시군관리계 결정의 효력하고 지형도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자,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결정된 사항을 표시해서 그려주는 거를 지형도면이라고 그래요. 당연히 누가 그려야 돼요? 입안권자가. 입안권자가 그려서 이 사람이 결정이 되고 나서 고시가 되면 이 고시가 있고 나서 뭘 그려줘서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돼. 그럼 요때 효력 발생하는 거야. 여기 고시는 결정고시고 이 결정고시 되고 나서 지형도면 고시가 됐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할 당시에 이미 착수한 자는 계속 할 수 있는데 이 국토개법은 시수 삼신. 시가와 수사는 몇 월 내 신고? 3월 내 신고다. 그리고 여기 결정의 효력하고 지형도면이니까 한번 하나씩 볼게요. 자, 틀린 거 찾아라. 1. 도시군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즉시 발생한다. 맞죠? 여기서 고시한 날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이지 도시군관리계 결정 고시한 날이다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B. 2번. B군수는 결정 고시가 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계 관리사항을 정확하게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해라. 그쵸? 도면 작성해야지. 그래서 그럼 B군수는 누구한테 승인 얻어야 돼? 도지사한테. 그러면 이제 작성해라 맞고. B군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거는 결정을 하면 시장군수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승인을 결정 시청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형도면 승인도 안 받는 거야.
그래서 A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무슨 계획 관련된 거라서 지구단위 계획에서 받지 않는다 해서 틀렸다. 정답이 3번 되겠네. 4번 지형도면 승인 신청 받았어요. A 도지사가. 그럼 결정된 내용 대조해서 착오 없으면 30일 안에 지형도면 승인합니다. 맞고. A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 직접 위반을 했다. 그럼 A 도지사가 위반했으면 본인이 그려야죠. 위반한 사람이 지형도면 작성자니까. 그럼 밑에 있는 비군수 의견을 들어서 A 도지사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2번의 답은 3번. 자, 그럼 43번으로 가볼게요. 43번은 용도지역 정의를 한 번이라도 내가 꼭 읽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 나오면 맞추라고 나온 건데 이런 거 틀리면 맞출 게 없어요. 그래서 옳은 것만 모두 골라라 했어요. 자, 중심상업지역이 어디냐? 도심, 부도심, 상업, 업무기능, 확충심 들어봤어요? 확충심, 이게 중심상업이죠. 일반 상업은 일반 상업 기능,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의 서비스 공급, 이렇게 단어가 들어있는데 중심상업은 안 들어있어서 확충심으로 기억하랬죠. 기억 맞죠? 기억 맞고. 기억 안 들어간 거 지워버릴게요. 기억 안 들어간 거 지워버려요. 그럼 일단 2번 아니면 3번이네. 그다음에 니은 일반공업지역은 전용공업하고 일반공업의 차이점은 공해가 나오는 거는 전용공업, 공해가 안 나오는 거는 일반공업이야. 그리고 다른 지역의 경공업에다가 다른 기능 든 거. 그리고 보세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으니까 무슨 공업이야? 일반공업 맞죠? 환경을 저해하지 않은 공업은 중공업이 아니야. 이거 두 개 맨날 헷갈리게 해서 공부할 때 한꺼번에 봐두시라는 거야. 중공업이 아니라는 거. 얘는 경공업에다가 다른 기능을 추가로 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3종 일반 주거. 자, 1, 2, 1, 2, 3. 자, 1, 2, 3인데 저층, 중층, 중고층이죠. 세 번째니까 중고층인데 중층 주택 중심이라고 그러면 얘는 1종이 2종이 아니라 3종이 아니라 2종이죠. 2종 쓰였고. 계획관리 지역이다 해놓고 농업, 임업, 업, 생산을 위해 관리 필요한데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봤을 때 농림지역으로 애매하죠. 농산물, 임산물 생산지역이니까 무슨 관리 이거? 생산관리지역이네. 그래서 계획관리 틀렸다. 그래서 맞은 거는 기억 니은이니까 2번이 답이다. 이렇게 하시. 자, 44번 가보겠습니다. 44번. 44번은 우리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가장 높은 거. 요게 예전에는 시행령에 있는 것만 물어보더니 최근에는 별도 규정도 같이 물어봐서 같이 만든 거야. 자, 원래 자, 여기 보시면 용도 지역만 딱 나오면 이건 일반 시행령인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별도 규정이 따로 있죠. 이게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 칭할 때 원래 건폐율이 20에 용적률이 80인데 얘 같은 경우는 용적률 얼마까지 줘요? 용수 80. 들어봤어요? 용수 80. 80%지. 용도 별도 규정. 건폐율은 40%인데 용적률은 몇 프로? 80. 이족 일반 주거는 1, 2, 1, 2. 네 번째죠. 100, 150, 200, 250. 250. 250. 성장관리계획 수립한 계획관리. 원래 계획관리는 용적률이 원래 얼마죠? 용적률? 들어봤어요? 네. 계획관리적은 원래는 얼마야? 100이잖아. 100. 40하고 100이잖아. 건폐율 40에 용적 100인데 성장관리계획 짜면 너 난개발 방지 계획 짰네 착하다. 너 125, 125 했어. 125. 125니까 얼마? 125%.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농공단지. 원래는 농공단지는 농림지역이 정해요. 농림지역의 용적률이 80인데 그죠? 근데 농공단지는 좀 더 지라고 창고지라고 농공단지 150 그랬죠. 농공단지 얼마? 150. 별도 규정. 자,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 자, 도시 바깥에 개발지능지구 지정되면 계획관리랑 똑같이 40%, 100% 적용해. 용적률이니까 몇 프로예요? 100%. 여기서 가장 높은 거 적용하라 했으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인데, 자, 우리 시내노트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될까봐, 못 찾으실까봐 제가 보여드릴게요. 용도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잖아요. 이게. 원래 페이지가 이게 21페이지고, 21페이지에 최대 용적률 상한선, 요거 이제 상한선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별도 규정이 있었어. 별도 규정은 28페이지인가요? 29페이지인가? 24페이지 했네. 24페이지에 24페이지 맞죠? 24페이지에 여기 별도 규정에서 개발지능지구가 도시 외에 지정되면 용적률이 얼마야? 100.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얼마? 80. 그리고 좀 전에 농공단지는 얼마였어요? 150.
맞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냈던 거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요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거 45번이 가끔가다 이게 4년에서 3년 사이에 한 번씩 이게 나오거든요. 취락지구, 요 자연 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 자, 자연 취락지구는 녹관 농자 안에 들어있어요. 녹지적이나 관리적이나 농림적이나 자연환경 보존적 안에 사람들이 띄엄띄엄 사니까 야 니네들 여기 와서 단체로 살아라. 그래서 여기다가 자연 취락지구 지정해줘요. 대신에 일로 들어오면 니네들한테 혜택 줄 테니까 들어온나? 여기서 니네 살고 여기는 개발하지 말고 하면 여기만 개발되고 나머지는 보존이 되니까 그럼 여기서 살아라라고 했으니까 집 지어야 되니까 무슨 주택은 되겠네? 단독주택은 되겠죠. 살아라 그랬지 집단으로 살라는 건 아니야. 단독주택. 그리고 편의시설 같은 거 내가 해줄 테니까 너희들 불편한 거 예를 들어서 니네들 좀 불편한 거 뭐 세차장 넣어주고 뭐 여러 가지 생활 지원 사업을 할 건데 거기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 같아서 이건 시내노트 몇 페이지에 있냐면 자 여기 페이지 26페이지에 이 부분이에요. 취락지구 안에서 확대해 볼까요? 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가지고 여기서 살아라 했으니까 단독택은 되는데 많이는 안 된다 해서 공동택이 안 돼요.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넣어주는데 물을 흘리는 건 안 돼. 그래서 휴게음식점하고 일반 음식점을 물 흘려. 쓰레기 나오기 때문에. 단란주점 안마해서 분위기 해치죠. 제조업소하면 안 되지. 수리점이라. 이건 안 되고 살아라 했으니까 거기 살면서 운동도 하고 일하면서 창고도 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원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안 되는 걸 기억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살아라 그래서 죽어라 그랬어. 살아라. 장례시설이 안 돼. 그리고 의료시설은요.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못 와. 여러분 병원 어떻게든 가도 서울대학병원, 연대세브란스 이렇게 하잖아요. 삼성 뭐 의료원 가잖아요. 그거 다 어디 있어요? 중심지에 있어요. 여기다가 놓으면 안 되지. 공동체가 안 되고 이래라고 그랬어요. 살아라고 그랬어요. 이래라. 살아라 그랬잖아요. 이 업무시설 안 돼. 그래서 여기서 허용되지 않는 거 찾아라. 그러면 여기서 살아라 단독주택 되겠죠. 근생도 허용하고 창고 같은 것도 되고 방송통신 되는데 공동주택은 안 된다 했잖아. 혼자 살아라지 단체로 살아라 그러면 아파트 줘버리죠. 그럼 안 되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국토개혁 법령에서 요거 용도 지구가 9개, 구가 뭐예요? 9개. 9개가 있는데 경방, 보치개, 봉방, 경방, 보치개, 복특방고에서 복덕방 가자 해서 복특방고 했었잖아요. 그중에 얘는 자, 시, 특으로 세분되고 시방자, 시가지방제, 자연방제. 보호지구는 역중생, 취락지구는 자연취락, 집단취락, 보호취락, 집보자. 개발지능지구는 관산, 주, 복, 특 이렇게 세분이 되는데 그거를 나열해 놓고 틀린 걸 찾으래요. 그래서 취락지구는 집보자 맞죠? 집보자 맞고 방제지구는 시방자, 자연방제, 시가지방제. 경관지구는 자, 시, 특인데 자연경관인데 수변경관이라고 해놨네. 자연경관, 뭐야? 특화경관, 시가지경관, 자, 시, 특이라고 해야 되는데 틀렸네. 보호지구는 역, 중, 생 맞고 개발지능지구 주거개발, 산업유통개발, 관광휴양개발에다가 얘네들 중 2개 들어가면 복합개발, 얘네들 중 딴 거 집어넣으면 특정개발.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46번의 답은 3번. 이거는 읽어두면 안 틀리는 거니까 이런 거 틀리면 진짜 내가 공부를 아직까지 내가 못 외웠구나 라는 거를 알고 가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7번에 지구 단위계 구역하고 계획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찾는 거죠. 옳은 거. 자, 1번. 지구 단위 계획은 자,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여기에 서울시가 있어. 뭐 무슨 시가 있어. 도시가. 여기서 전부를 개발하는 건 아니고 개발할 땅이 정해져 있잖아. 그럼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예요, 일부야? 일부. 지정해서 네가 계획에 맞게끔 건물을 지면 내가 너 행위자 인센티브 줘서 기능을 증진하게 해주겠다. 대신에 간판 색깔까지 규제할 거야. 그래서 미관도 개선하고 미관 개선해야죠. 그리고 양호하게 개발하려고 지정하는 땅 1증 개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전부 또 일부예요. 도시공격 수립 대상에서 일부야. 일부라고 그래야지.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개발구역이다. 그러면 주어가 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이거는 맞아. 근데 도시공격 수립 대상 그러면 일부죠. 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도시공객 수립 대상을 했으니까 일부라고 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도시개발구역의 그러면 전부 또는 일부, 그건 맞지. 그래서 1번 틀렸다. 2번 관광특구 개발할 때 여기 관광특구야. 여기 전부 또는 일부 지정할 수 있겠죠. 그럼 전부에 대해서도 지구단위 계획 일정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있다. 틀렸네. 3번 지구단위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은 이거는 결정 문제가 시장군수는 원래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해야 되는데 시장군수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 직접 결정했잖아. 그래서 아까 지형도면 승인도 안 받는댔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 계획은 국장, 시도 누구도 껴있네? 시장군수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죠? 요거는 깔끔하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주민은 입안은 못해도 입안해달라고 뭐 할 수 있죠? 제안. 그래서 기지, 산지, 입구에서 만나자. 그래서 기지, 산지, 입 했는데 여기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무슨 시설? 기반시설. 도시공객 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얘네들은 얼마? 5분의 4 이상 동의 얻어와라. 나머지는 얼마? 3분의 2. 근데 여기 지금 문제가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달라고 제안하는 거는 지구단위 계획 얼마? 3분의 2죠. 3분의 2. 틀렸네. 5번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이거 개발할 땅, 준산업단지 개발할 땅, 이 땅의 전부 또는 뭐 일부,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 지정할 수 있다 이러니까 그래서 틀렸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이게 생각보다 헷갈려서 문제로 한번 연습을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헷갈려서 한번 풀어봅시다라고 낸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최근에 10년 동안 안 나오고 있는데 계산 문제로 안 내면 정이라도 박스 형태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박스 정도는 한번 봐두시라고. 한 사람의 땅이 있는데 이 사람의 땅이 둘 이상의 이렇게 용도지역에 걸칠 수도 있어요. 여기는 뭐 주거지역이고 여기는 상업지역이고 여기 공업지역이다. 원래는 각각을 써야 되는데 얘가 너무 작은 땅이면 나중에 버려지거든. 그래서 작은 땅을 얼마로 잡은 거야? 330제곱미터. 그래서 만약에 330제곱미터보다 이하다. 크면은 그냥 가깝고 적용하면 돼. 크면 가깝고 적용하면 되는데 이하면 330제곱 100평 이하면 요거는 너가 갖고 있는 땅으로 다 써라가 아니라 면적이 좀 더 큰 거. 어디가 더 크네? 주거지역. 큰 지역. 면적이 큰 지역 행위 제한을 따른다. 이건 건축 제한을 말하는 거야. 건축 제한. 근데 규모 제한은 건폐율하고 뭐죠? 용적률이야. 건폐율하고 용적률 규제하는데 여기 공업지역의 건폐율이 만약에 70%였는데 여기 주거지역이 만약에 50%였던 지역이야. 얘가 큰 거 따라가면 주거지역으로 쓰는 건 맞지만 70%가 50으로 바뀌면 열받죠. 그래서 너는 너 거 적용하고 너는 너 거 적용한 다음에 더해서 전체 대지로 나누면 가중평균 값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가중평균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한다. 이래야 돼. 그래서 지금 현재 지문에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쳤을 때 기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모두 올바르게 나열한 것을 냈어요. 도로변의 띠 모양일 때는 보통 우리가 660 잡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원칙만. 자,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쳤다. 각 용도 지역 걸치는 가장 작은 부분이 얼마 이하면 330 이하야. 이하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그 지역의 각각의 뭐예요?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건축 제한은 대지 중에 면적이 뭐한 거? 큰 지역. 면적이 큰 지역의 행위 제한을 따른다. 이래야지. 그럼 가중 평균한 값은 3번 아니면 5번이고 면적이 각각이 아니라 뭐 큰 지역 따라가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게 예전에는 계산 문제로 나와서 오류가 많아서 출제위원들이 안 냈는데 혹시라도 박스로 낸다 그러면 요 정도까지는 알아둬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49번. 자, 공동구만 갖고 냈는데 공동구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자, 공동구는 지하에 매설한 콘크리트 관으로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설치 의무자, 관리 의무자, 사용자는 허가받아라, 돈 내고 써라 막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점용 예정 앞으로 쓸 사람, 예정자랑 하는 사람, 시행자가 동시부담하는 거죠. 맞죠? 기억 맞다. 그러니까 지하에다가 이렇게 콘크리트 관을 설치했잖아. 여기 수도관, 전기관, 가스관, 하수도관 뭐 이런 거 많이 넣어놨겠죠. 그럼 이거 설치를 할 때에는 시행자랑 앞으로 점용할 뭐 예정자가 같이 부담을 하고 설치가 다 되고 나면 나중에 이거 따로 관리자가 나오겠죠.
관리자가 관리하다 보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때는 쓰는 사람이니까 누구야? 점용자. 그럼 점용자들이 협의하여 정해야 돼.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리고 니은 공동구 관리는 5년마다 타당 검토가 아니라 5년마다 유지관리 계획을 짜라. 3년마다가 아니라 몇 년마다? 5년마다 안전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라 해서 니은 틀렸네. 자, 기억은 들어갔는데 니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 니은 들어가면 안 돼. 니은 들어가 지우고. 그러면 답이 얘밖에 없네. 이번에 기억 디귿밖에 없죠. 그럼 디귿은 자, 여기 전봇대에 있던 전선들 집어넣었잖아. 근데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면 얘를 설치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동구가 설치되면 수용되어야 할 시설은 빠짐없이 수용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 빠짐없이 수용되어야 되는데 위험한 거는 폭발의 우려가 있는 거 있죠. 걔는 그랬지.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가스관하고 뭐? 하수도관. 그럼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시설은 반드시 하는 게 아니라 협의의 심의 거쳐야 돼.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 맞네요. 기억 디귿 확실하게 맞네. 리을 공동구 관리 설치 비용은 예정자랑 시행자 같이 냈지만 관리 비용은 관리자가 부담을 하는데 협의해서 점용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겠죠. 쓰는 사람한테. 근데 이거는 관리자가 하는 게 아니라 점용하는 자가 부담시키는 게 아니라 점용자들이 부담을 해야지. 왜? 내가 쓰니까. 얘네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점용 허가 받은 사람. 그래서 점용자들이 예정자라고만 하면 안 되지 설치가 됐으니까 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얘도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이니까 2번이 답이네요. 됐고 그 다음에 50번. 국토계 법령에서 특별시에서 이 도시공객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데 수용에 관한 설명을 했다. 옳은 거. 자, 수용에 관한 일반법이 우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요 법을 준용한다. 준용하는데 안 하는 게 있어서 특례라고 해서 원래 공치법에서는 공익사업 인정을 국장한테 받아야 되지만 여기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얘는 요때 사업 인정 받은 걸로 간주해서 바로 수용해서 진행하겠다. 그리고 재결 신청 기간이 원래 여기 공치법은 1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시행자가 1년 안에 못하면 이거 수용 권한이 없어져요. 그래서 요걸 적용하면 시행자가 보고 안 되니까 얘는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까지. 사업 시행 기간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특례 규정이고, 자, 수용되고 남은 땅을 우리는 잔여지라고 하고 옆에 있는 땅을 인접지라고 하는데 둘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얘는 수용되고 남은 땅이 택지로서 가치 없으면 요 수용 청구 가능해요. 근데 인접한 땅은 인접지는 뭐만 가능하죠? 사용은 할 수 있어도 저거 혹부리 도로 만들 필요 없잖아. 사용은 되는데 뭐가 안 된다? 수용이 안 된다. 수용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50번은 1번부터 볼게요.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할 수 있으나 소유권 외의 권리 지상권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 소유권을 가져갔는데 지상권자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밀어? 다 사야지. 다 사야지. 지상권 등 수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죠. 2번. 시행자는 인접한 토지, 이거 인접한 토지. 물건 권리를 뭐는 못해요?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고 뭐는 돼도 사용은 돼도 수용이 안 돼요. 사용은 되는데. 틀렸다. 3번. 도시공객 시설 사업에 도시공객 시설 결정고시가 떨어졌어. 그럼 요때 공익사업 인정받은 걸로 간주해? 공익사업 인정 간주되는 시기는 언제야? 시시계 인가 받은 때지. 시시계 인가. 결정고시 된 때가 아니라 시시계 인가고시 받은 때. 4번. 수용 보상에 대한 재결. 원래 재결은 공치법에 몇 년? 1년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시시계에서 정했던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까지 하면 된다. 이거 맞는. 특례 규정입니다. 맞습니다. 5번. 이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럼 수용에 관한 일반법은 뭐야? 공치법이지 집합건물법이 아니죠. 그래서 공치법을 준용한다 이래야죠.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네. 그 다음에 자 51번. 51번은 국토계획법에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하다가 중간에 변경이 생겼어요. 변경이 생기면 다시 허가 받아야 돼. 다시 허가 받는데 다만 경미한 경우에는 야 이거 통지만 해라. 이런 변경이 있었다. 그래서 이때는 허가가 아니라 통지만 하면 된다. 그게 기간을 연장할 때 단축할 때 면적을 축소할 때 확대할 때 면적 축소할 때죠. 축소 몇 프로? 5% 미달될 때 요때 그다음에 법이 바뀌었어요. 내가 바꾼 게 아니잖아. 계획이 바뀌었어.
이거 바뀌었는데 내가 왜 해? 이런 거는 경미한 거로 보겠다. 그리고 일괄 신고라고 건축법의 일괄 신고 대상이라고 경미한 사유들이 있어. 걔네들도 한꺼번에 해라 이 뜻이거든. 여기서 변경을 할 때 허가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거 고르래. 얘네들을 고르래요. 자, 기간을 연장하는 게 경미해요? 단축하는 게 경미해요? 단축. 연장 아니죠. 자, 연면적을 몇 프로? 5% 축소. 확대가 아니라 뭐? 축소. 이것도 틀렸네. 디귿.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허가받은 사항을. 자, 계획이 바뀌었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런 건 경미하니까 허가 다시 받지 않는다.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는 디귿이다. 리을. 건축법에 아까 허용오차 있었죠. 일괄신고 대상이라든지 약간 허용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을 반영하는 거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 됐고. 자, 52번. 이게 이제 12문제가 국토계획법 문제예요. 국토계획법 문제 이 12문제까지 오면서 실제 시험장 가면 3개 정도는 여러분이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올 거예요. 당황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내면 여러분 그거 시험에 안 나오거든. 안 나오고 나와도 틀리고 공부해도 틀려. 근데 그걸 볼까봐 걔를 빼고 중간 문제를 더 넣었다 이 뜻이에요. 자, 52번 가볼게요. 국토계획법령상 특별시장이 특별시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지역. 자, 기반시설은 누가 쓰는 거예요? 사람. 사람이 늘어나는 행위 하는 사람이 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허가 건수가 많아졌다. 인구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인구 증가율이 작년보다 한 20% 이상 그 지역에. 허가 신청 건수. 개발의 허가 신청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전년도에 몇 프로 이상? 20% 이상 증가됐거나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면 개발할 땅이라 사람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지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대상인데 아닌 거. 자, 법이 개정으로 인해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면 사람들 늘어나니까 묶어버려라. 반드시.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30%. 전전년도보다 몇 프로 이상이네? 20% 이상이죠. 30% 증가가 됐다 했으니까. 맞고. 시가와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되면 규제가 세던 게 해제가 됐어. 그럼 이거는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이죠. 그럼 인구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까? 네, 높죠. 그럼 여기 대상이다. 맞죠?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 속하는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20% 높은 지역 맞죠? 그럼 이제 이거는 다 맞으니까 5번이 틀렸겠네.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 지역마다 도로율이 있는데 그 20%에 미달된다. 이거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이죠.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대상이야.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네. 52번의 답은 5번. 여기까지가 국토계획법이고요. 이제는 건축법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시험 출제는요. 국토계획법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건축법이지만 출제는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이 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뭘로 바뀌었네? 도시개발법령상.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는 우리 외워둘랬죠. 국, 중, 공둘천. 중, 공둘천. 국가가 할 때 중앙행정위원장 또는 중앙행정위원장 행정처끼리 뭐 하죠? 요청할 때. 공공기관장 정부출연기관장이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면적이 얼마? 크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요거는 이분들이 국장이 정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쳤는데 협의 성립이 안 돼요. 안 되면 너가 해. 그러면 한 명이 삐지잖아. 그래서 나와 해서 어느 분이 국장이 저 같은 사람 뭐라 했죠? 천재지변 긴급할 때. 그럼 이때는 국장이 정할 수 있는데 아닌 거 찾아라 그러면 시군구는 지정권자가 윗사람이 누구예요? 윗사람? 시도의사잖아.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구한테 가야 돼? 시도의사. 얘네들이 주어로 나오겠다. 그래서 보자마자 자 지자체장이 요청했나? 얘는 누구한테 요청해야 돼? 국장한테 가는 거야? 시도의사한테 가야 돼요? 시도의사한테 가야지. 그리고 국중공돌천 할 때 국가가 사업할 때 공공기관장 30만 이상으로 국가기 밀접 관련이 있어서 제한할 때 시도 대도시 걸쳤는데 협의 성립되지 아니했을 때 저 같은 사람 천재 지변일 때 긴급할 때 그래서 답은 3번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군구는 지자체장은 안 돼. 국장 이거는 국장한테 제한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 54번 개발 계획에 따른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구역을 지정하려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는 사람이 요기적으로 해야겠다, 요기적으로 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구역 지정하면서 동시에 계획을 같이 짜야 돼. 그걸 우리 무슨 계획이라고 그래요? 개발 사업을 위한 계획에서 개발 계획이라 하는데 이 개발 계획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개발 계획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어떤 자가 시행자가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 방식이 수용 방식도 있고 환지 방식도 있고 혼용 방식도 있는데 그중에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 중에 어디가 시끄러워서 환지. 환지는 면적, 이 개발법은 면상이 총 2일,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국가 지자체는 뭐 느릴 일이 없으니까 빼고 조합도 못한댔죠. 조합은 총회 개최할 때 이미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이 동의한댔잖아. 그래서 국지조 제외한단 말 자주 나온다 했는데 개발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으세요. 맞는 것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지정권자는 자, 무슨 방식이 시끄러워서 환지 방식. 그럼 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할 때 환지 방식 적용되는 면상이 총 2분의 1. 총 맞지 않니? 2분의 1? 이거 2분의 1 들어야죠. 2분의 1. 2분의 1. 그럼 일단 다 틀렸고 세 개 둘 중에 하나네. 그다음에 지정권자는 개발 사업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 계획 수립 변경할 때 개발 사업 시행자가 띠리리 지자체면 불구하고 동의 안 한다. 아까 누구누구는 안 얻어요? 국지조. 국지조니까 국가니까 국가지자체겠죠. 국가지자체. 그러면 2분의 1인데 국가. 지방구에서 들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원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국지조는 동의 얻지 않는다. 시끄럽지 않아서. 됐고 55번 가볼게요. 55번은 도시개발 조합만 관련돼서 옳은 것 찾으세요. 대의원의 대행 불가 사유 경미한 사항 빼고 이 원본의 법조문 갖고 풀어보세요. 자, 개칠이 개발법은 개발구역 토지소유자 개칠이 몇 명? 7명. 얘네가 작성하는 거 정관. 이 법은 다 누구한테? 지정권자. 개발법은 지정권자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된다. 틀렸네. 됐고 그 다음에 2번 주된 사무소. 자, 우리가 조합 설립에 따른 인가를 받았어. 인가 받았는데 여기 변경이 생겼네. 변경이 생기면 다시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경미한 변경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경미한 경우에는 안 받아. 이게 주된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101호에 있다가 만약에 내가 사무실이 너무 작아서 301호로 바뀌었는데 조합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공고 방법의 변경. 공고 방법은 공고 내용이 바뀐 거예요? 방식이 바뀐 거야? 방식이 바뀐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경미한 거라 얘는 허가 다시 안 받습니다. 인가 다시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입니다. 얘는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지 않는다. 경미한 거라. 됐고 3. 감사가 조합 대표제? 아니죠. 조합장이지. 조합장은 조합 대표하고 사무총괄해서 총회 대의원 이사할 때 의장이 된다. 이건 조합장에 대한 설명이네. 4.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자 후견인은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잠깐만. 자,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인데 그 사람이 미성년자니까 못 받아는 안 되잖아. 그래서 조합의 원은 될 수 있어도 임원은 안 되죠. 임원의 결격 사유지 조합원이 될 수는 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5번.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에는 총회 의결사항 중에 환지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우리 선생님 개정되면 환장합니다 할 때 요 5가지는 반드시 도시개발조합에서 총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환지계획 작성이잖아. 환지계획의 작성은 총회 권한 대행할 수가 없다. 반드시 뭐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총회. 그래서 틀렸고 정답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신 것들 빨리빨리 넘겨버리세요. 시간 없으니까 아깝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56번 가시면 도시개발 채권. 도시개발 채권. 도시 거꾸로 뭐죠? 시도. 시도지사가 윗사람 돈 관련된 건 다 누구랬죠? 행장. 승인 얻어 발행하는데 왜 발행하냐? 도시공객 시설 사업하고 도시개발 사업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래서 발행한다. 대신에 수용 방식이 한 5년,
환지 방식이 한 10년 걸리니까 상환 기간은 5년에서 10년 사이로 정하고 들어봤죠? 그리고 우리 유일하게 개발법의 채권인데 소멸시효 있는 게 원금은 우리 공법 나오면 다 소멸시효 몇 년? 5년. 이사니까 2년. 이사는 2년. 그래서 이라고 그래요. 이. 그럼 여기 문제에 시도지사는 자, 도시 거꾸로 뭐야? 시도지사는 개발 사업하고 도시공개 시설 사업에 자금 조달하려고 개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맞죠? 맞지? 맞아. 시도지사는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행정 안전부 장관. 자, 시도지사가 돈 관련된 건 누구? 행장 승인 얻어야 된다. 맞고. 3. 도시개발 채권은 상환자 안 들어가면 상환은 너한테 준다니까 기명이잖아요. 상환자 안 들어가는 건 다 뭐예요? 무기명이야.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은 전자등록을 하든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맞고. 소멸시효 있었죠? 소멸시효. 원금은 몇 년? 5년.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쌈자는 3년, 싸자는 4년, 오자는 5년, 이자는 2년 이렇게 해야지. 도시개발 채권 아까 수용 방식이 몇 년? 5년. 환지 방식이 10년. 이 틀렸네. 20년이 아니라 5년에서 10년 사이에서 조례가 정하겠죠. 답은 5번이 틀렸네. 16번. 자, 57번 가볼게요. 자, 57번은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 개발이니까 원형지 말하는 거겠죠. 그럼 이 부분 다 누구 승인 얻어요? 지정권자 승인 얻어서 원형지 공급 개발할 수 있다. 최근의 추세가 이런 박스형이라서 많이 연습을 해보시라고 내는 건데 여기 이 원형지 몇 글자죠? 세 글자. 그래서 이 면적은 전체 면적이 세 글자니까 얼마? 3분의 1 이내로 한다. 맞죠? 3분의 1. 그리고 니은 원형지를 학교 원래는 국가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하되 학교나 공장은 사람들 많으니까 무슨 입찰? 경쟁 입찰.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무슨 입찰? 경쟁 입찰. 그럼 3분의 1하고 경쟁 입찰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58번. 58번은 채비지만 단독으로도 냈어요. 이거 틀린 거 찾아라. 틀린 거. 자, 시행자가 먹는 땅이 뭐야? 채비지. 시행자는 채비지 명세 포함된 환지계획 작성해야 됩니까? 그죠? 미리 작성해야죠. 환지계획 내용에 들어가는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2번. 시행자는 보르지 안에 일부를 채비지로 정할 수 있고 얘는 사업비용에다가 뭐 할 수 있다? 충당에 맞네. 3번.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자 미리 가서 써라라고 예정지가 정해졌으면 됐으면 비용 충당 목적으로 인해서 채비지를 처분할 수도 있죠. 채비 처분할 수 있다. 팔아야 사업비용 충당하니까. 채비지는 누가 가져가는 거야? 시행자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귀속하는 거예요. 공고된 날에 다음 날 취득하는 거야. 다음 날. 모든 소유권은 다음 날이야. 그래서 틀렸네. 답은 4번. 5번. 이미 처분이 된 채비지입니다. 그 채비지를 뭐 한 자? 매입한 자가 매매 계약을 한 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되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취득한다. 맞네. 그래서 정답은 4번만 틀렸고 나머지 다 맞았습니다. 자, 59번. 59번부터는 이제 6문제가 끝났으니까 정비법 문제로 바뀌어. 항상 내 머릿속에서 정비법으로 바뀌었고 문제가 뭘 물어보냐. 정비사업이 3개다 보니 재건축만 물어보겠다. 옳은 거 찾아봐라. 59번에서. 자, 그럼 1.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 자, 못 살아져 이거.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겠네. 재건축 나오면 일단 정비기반시설 뭐 나와야 돼? 양호. 무슨 주택이 대상이에요? 공동주택. 키워드는 이 둘이에요. 양호하고 공동주택이 나와야 돼. 근데 열악 나와, 극히 열악 나오고 열악 나오고 상호고업 나왔죠. 단독 다세대 밀집 아니고. 있네. 정비기반시설 양호한데 해당 뭐가?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이게 재건축 정의죠. 예전에는 박스에 연결하고 틀린 거 찾는데 요즘의 유형이 이런 유형이에요. 요즘의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 자, 여기까지만 하고 10건데 잘 봐요. 정비법이 정비구역이 딱 지정이 됐어. 그럼 이제 A가 땅을 갖고 있고 B가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정비사업 하려면은 여기 밀어야 되거든. 밀어야 되니까 얘가 보상금을 많이 받거나 뭐 하려고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지용지 변경, 토속 채취. 요거를 하려면 허가 받으셔야 돼요. 허가 없이는 안 돼. 그랬더니 나중에 중목 벌채 식재를 막 하니까 안 되겠다. 너도 허가 받아라. 그리고
용도 변경도 기존에 있던 용도를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된다. 용도 변경도 허가받아라. 근데 개발구역에서는 대수선도 허가 대상인데 여기는 건물이 오래돼서 무너지기 전에 대수선을 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대수선은 금지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정비구역에서 시장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건 보려고 한 거니까 일단 관상용이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걔는 안 거쳐. 요거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데 어디서는 안 돼? 경작지에서는 제외. 경작지에서는 뭘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를 고르랬으니까 기억을 골라야죠. 기억 골라야죠. 니은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걸 몇 월 이상 쌓는 거? 1월 이상 쌓네. 2개월이니까 얘 1월 이상이니까 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 기억 니은 두 개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 기억 니은이 두 개 같이 들어간 거 없네. 그럼 답은 그냥 1번이 답이네. 기존건축물이 붕괴됐대. 붕괴. 그럼 이거 필요한 안전조치 해야 돼? 못하게 돼? 해야죠. 그래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는 허용하겠다. 일단 허가를 대신에 받아라. 경작을 위한 건 허가 대상이 아니죠. 근데 이거 보세요.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는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미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진행을 하는 거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은 아니다. 경작을 하려고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60번까지가 정비법 두 문제고요. 세 문제인가? 두 문제죠. 61번부터 80번까지가 농지법까지. 자, 61번부터도 정비법 문제가 일단 더 남았죠. 4개 더 풀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게 주어로 나왔어요. 이제 정비법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해서 이게 사업이 세 가지다 보니까 첫 번째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가 재개발 사업, 세 번째가 재건축 사업인데 일단 요거 주거환경하고 재개발은 그 단지 안에 토지 소유자도 있고 건축물 소유자도 있고 지상권자도 있는데 이 재건축의 경우는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보니까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를 같이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겁니다. 틀린 것. 자, 1번부터. 일단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라고 했잖아. 그럼 항상 정비구역 이 안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야. 생각보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정비구역 N데 이걸 외로 낸 적도 있어요. 정비구역 안에라고 해요. 바깥이 아니라. 그래서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 맞죠?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원래 조합이 하는 건데 20명 미만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해라.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맞죠? 3번.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일단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가 맞아요. 근데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이잖아. 그래서 요거는 하나 기억하시고 그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 거야. 땅 하나를 10명이 공유하면 10명이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조합원으로 본다. 맞네요. 4번.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동의 안 하면 매도 청구 가잖아요. 그래서 동의한 자만이 조합원으로 되며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무슨 청구 떨어져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맞네. 그러니까 5번이 답이겠네. 그럼 뭐냐?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시행 인가 받은 후에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라. 자, 일단 뭐가 틀렸냐? 재건축은요. 토지 등 소유자 못해. 재개발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면 얘는 조합 설립을 안 하니까 사업 시행 인가에 받은 후 이거 맞죠? 여기까지 맞는데 얘는 규약에 따라 얘는 경쟁 입찰이 아니야.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라.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꼭 기억할 거는 재개발이다. 토지 등 소유자가 나오면 단독으로 한다 그러면 걔네들은 언제 사업 시행 인가 받은 후에 걔네가 뭐에 따라 규약에 따라 이렇게 하셔야 돼.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2번 가볼까요? 62번은 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조합의 대의원회가 총회 의결사항을
하는 것 중에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 골라라고 했는데, 자, 정비법은요. 정비법은 정비조합의 총회 개최 대상이 총회 개최 엄청 많아.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 중에서 대의원 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총회 개최하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못 외워요. 못 외우니까 반드시 총회 개최하는 게 개발법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오면서 플러스 되는 게 2개 정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더 나아요. 첫 번째가 선생님 개정되면 환장합니다. 요거 있죠. 개정되면 환장합니다. 요게 뭘로 바뀌냐면 이 조합 임원의 선임, 개발계획 변경이랑 요 환지계 변경 있죠. 요게 여기는 사업시행계획하고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 관리처분계획으로 바뀐다. 그리고 정관의 변경, 그리고 합병해산. 근데 합병할 때 해산할 때는 요거는 전부 다 총회 개최하는데 완료돼서 할 때는 아니라는 거. 완료됐을 때는요 해산할 때 안 와. 총회를 개최 못하니까 대의원에 가는 거야. 요게 있는데 플러스로 뭐가 더 있냐? 추가되는 게 비용. 그리고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은 오래된 건축물을 다시 짓는 설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에 관련된 거. 설계 변경. 이거는 반드시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비용 관련된 거는 사업비, 뭐 설계비,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게 추가된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신의 노트 가면 페이지가 아마 7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 70페이지. 아쉽다. 조금만 더 갔으면 맞았는데 그죠? 네. 자, 반드시 총회 개최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74페이지나 있겠다. 여기 있네. 75페이지에 있습니다. 75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반드시 총회 개최하는 거 해가지고 요게 정비법에서 반드시 하는 게 제가 아까 정관, 자금, 선임 여기 계획까지는 거의 똑같아. 정관의 변경, 자금 관련된 거, 선정, 선임 똑같은 거죠. 그리고 합병, 해산 똑같은데 설계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사업비하고 설계가 있다라는 거. 11번에 설계 개요 변경 있죠. 여기 추가됐고 특이한 게 6번인데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대의원의 선임 해임 및 근데 이 거리가 돼서 임기 중에 그 잘렸던 사람 어떻게 자격이 박탈됐던 사람을 다시 뽑는 거야. 그걸 우리 보궐선임이라 하는데 보궐선임은 제외한다니까 보궐선임은 제외라는 거는 총회가 못해요. 반드시 총회가 개최하는 게 아니라 대의원회가 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그 중에서 또 뭐를 제외했어요? 조합장을 또 제외했어. 그럼 조합장을 제외했다는 얘기는 조합장 선임, 보궐선임은 반드시 총회 개최하라는 얘기예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틀릴 게 없을 겁니다. 보세요. 자, 그럼 여기 정비조합의 대의원회가 총회 의사결정을 대행할 수 있는 걸 골라라 했으니까 총회 반드시 개최하는 거 4개를 지우면 되지. 그죠? 그럼 정관 이거 있었죠. 정관 지워. 정관의 변경 지우고 선정 있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지우고 보궐선임인데 잘 봐. 조합장 보궐선임을 포함한 임원 선임 해임. 자, 임원의 선임 해임은 반드시 총회인데 보궐선임 중에 누구는 조합장을 보궐선임하는 거는 반드시 총회 개최하는 게 맞잖아. 좋은 문제였어 이거. 그다음에 사업 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 해산하는 거는 총회 맞는데 완료로 인한 경우는 아니야. 완료되면 사람들이 오라 그러면 안 와요. 이거 총회 개최할 수가 없어서 대의원회가 합니다. 이건.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거 그랬으니까 4번이고 시공자 선정이죠. 선임 선정.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이거는 문제 가능성도 나쁘진 않아요. 좋아요. 제가 볼 때 또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니까 좀 저는 봤으면 좋겠다. 자, 그다음 문제가 63번. 자, 63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때 사업 시행 계획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냈어요. 옳은 것. 자,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때 사업 시행 계획 등에 대한 설명 여러 가지 해놓고 옳은 것 찾아라. 그럼 지문 하나하나씩 정리하면서 할게요. 자, 일단 사업 시행 계획하고 관리처분 계획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사업 시행 계획은 실시 계획입니다. 실시 계획 내용이고 관리처분 계획은 환지 계획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여기 재건축이라는 거에다가 일단 체크를 딱 해놓고 푸셔야 돼. 일단 재건축에서는 임대주택이라는 게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1대1 재건축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예전에 오래된 저층 아파트 재건축은 이게 증가가 되지만 대규모 아파트들은 증가가 안 돼요. 평수가 좀 커지는 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주택이 없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1번 보세요. 시행자 63번이에요 지금. 시행자는 임대주택 건설계획, 국민주택 건설계획 등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할 때 뭐는 없어요?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없어. 틀렸고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없고 2번 시장군수 등은 정비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언제까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이거 제가 개정돼가지고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거잖아. 언제 옛날에는 그냥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해야 된다 이랬다가 지금은 도래한 때부터 사업시 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을 하면 되니까 재건축 진단이 통과가 안 돼도 절차를 빨리 진행하게 해주겠다. 이게 패스트 트랙이라고 빨리 진행하는 거랬죠. 이번은 맞네. 날짜 꼭 기억하시고 이거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업시행계획입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3번 시장군수 등은 지정개발자인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경우다. 지금 현재 재개발이겠네 이거. 토지 등 소유자 한다는 거 이거는 재개발이잖아. 근데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재건축 사업할 때라고 했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나오면 안 되죠. 이거 정비사업비의 20%인데 또 이것도 30%도 틀렸네. 예. 이게 정비사업비 예치 20%라 했잖아. 예치 20%, 30% 아니라고. 예치 20%.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한 사업은 재개발이지 재건축이 아니다. 지문은 재건축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택도 온소리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를 읽다 보면은 그냥 지문만 읽다 보니까 실질적인 문제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4번 시장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에 제출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 통보해라. 자, 여기서 공법에서 웬만한 통보는 다 며칠로 돼 있어요? 60일로 돼 있어요. 60일. 30일이 아니라 사업시 인가 고시 통보는 60일로 돼 있어. 틀렸고. 5번은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이 신속한 사업이 필요하다. 신속히 사업이 필요해. 그럼 수용할 수 있다? 자, 어디는 수용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재건축은 수용 방식이 없어요. 재건축이잖아 이거. 수용 방식이 없어. 전부 일부를 전면적 수용하는 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재개발의 경우에는 특정한 경우에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지. 수용 방식은 없지만.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63번의 정답은 2번. 자, 64번 가볼게요. 자, 64번은 정비법령상 이전 고시 후에 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조합 해산도 이것도 한번 좀 볼게요. 이 해산 관련된 거는 여러분 한 번도 자세하게 안 봤을 것 같아서. 자, 해산이 어디 있냐면 신의 노트 몇 페이지냐면 신의 노트의 맨 마지막 쪽에 제가 넣어놨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페이지가 81페이지에 있는데 81페이지에 순서가 이렇게 돼요. 자,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다 끝나고 나면 준공 검사 신청하면 준공 인가를 시장 군수 등한테 무조건 받아야 돼. 준공 인가 전에는 원래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준공 인가를 받기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데 이 완공된 부분이 사용에 지장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적합하다. 그럼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자에게 사업시행 허가할 수는 있다. 그럼 시장 군수 등인 사업시행자였다면 허가받지 않고 예정자가 완공된 건물을 사용하게 할 수는 있어. 본인이니까. 그런데 그럼 이 정비구역이 준공 인가가 떨어지면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얘는 이제부터 정비구역으로서의 이름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 인가 고시가 떨어진 날, 요날, 다음 날, 항상 그날에 무슨 날? 다음 날 해제된 거로 간주돼 버려요.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했다는 얘기는 A한테 어디로 들어가라는 말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 수립할 때는 소유권 뭐라고 그래요? 이전 고시 있은 날에 무슨 날? 다음 날 해제된 거로 본다가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구역이 이제 없어졌으면 조합이 없어지나? 아니죠. 조합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해산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경우 지자체는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하는데 이게 해제가 됐다고 해서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건데 자꾸 시험 가면 정비구역 해제되면 조합은 조합설 인가받은 건 취소된 것으로 본다. 뭐 없어진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 틀려. 이 해산 절차를 밟아야 돼. 그러면 해산을 해야 될 거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가 다 끝났어. 이전 고시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하고 조합에서 이제 사람들이 자 모이세요라는 거를 조합장이 해야 돼요. 조합장이 1년 안에 해야 됩니다. 이전 고시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산 여부를 위해서 총회를 개최하겠다. 소집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 안에 소집을 안 하잖아. 그럼 조합원들은 빨리 청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분의 1이면 20%가 요구를 하면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 줄여서 과과라고 그래.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 얻어서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해산 절차인데 그거에 관련된 설명인데 지금 뭐예요? 틀린 거 찾는 거네. 자, 1번. 조합장은 이전 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소집해라. 이러면 틀렸지. 2년이 아니라 몇 년이야? 1년. 2번. 조합장이 1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일단 답이네. 1번이 답이었네요. 제가 아까 1년 안에 총회 소집 안 하면 조합원이 20%, 5분의 1이 요구를 하면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 받아서 해산 의결할 수 있다. 맞죠? 근데 만약에 이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산을 위한 총회 소집 진행을 하면 그때는 조합장 권한 대행하는 거고요. 시장운수 등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 안 하고 있으면 인가받은 걸 아예 그냥 취소해 버립니다. 없애버리는 거야. 시장군수 등이. 그리고 해산하는 조합에 청산인이 될 자가 없다면 민법에도 불구하고 시장운수 등은 법원에 청산인을 선임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아직 기출이 나온 적이 없어요.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은 있는데 한 문제로 딱 나온 적 없기 때문에 연습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모의고사 때 한번 내봤습니다. 자, 64번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65번. 자, 이제는 정비법 끝났고요. 자, 건축법으로 넘어와서 7문제가 이제 들어가는 거야. 자, 초고층 건축물 그러면 초고층 그러면 오따 높다. 오따 높다. 50층이죠. 50층 이상 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우리나라는 건축법은 4m를 1층으로 보니까 5, 4, 20, 200m 이상 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초고층 건물이라 한댔죠. 근데 지금 옳은 걸 찾는 건데 초고층인데 30층이 아니라 얼마? 50층 이상 이거나 5, 4, 20, 200m 이상이어야지. 이건 고층 건물 얘기한 거네. 그다음에 2번. 초고층 건축물은 국장에게 사전 결정을 신청해야 되고 자, 우리 사전 결정 신청이라는 거는 이 땅에 이 건물이 건축이 가능할까요? 라는 거를 허가권자한테 물어보는 거지. 국장하고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 있죠. 국장 도지사는 절대 뭐가 아니에요? 허가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사전 결정 신청 못하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 아니야. 틀렸어.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은 우리가 50층 이상의 건물이다 보니까 이거 30개층 될 때마다 30개층 될 때마다 한 개소 이상, 이거 10개층이 아니라 30개층이죠. 틀렸네. 10개층이 아니라 30개층 이상 이내마다 한 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 틀렸고. 자,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 기관에다가 의뢰해야죠. 요거 유일하게 맞았네. 4번이 답이네. 우리는 싱크홀이라고 그래서 길 가다가 중간에 도로가 완전히 확 무너지거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옆에 큰 건물들이 있을 때 그러더래요. 근데 그게 역학관계가 확실하게 100%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기 때문에 큰 건물은 지을 때 사전에 허가하기 전에 야 이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도 하고 안전의 영향 평가도 하자라고 해서 초고층 건물하고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요 4번은 맞다. 5번. 16층 이상이거나 바닥면적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 시설은 초고층 건축물이다. 초고층 건축물은 이런 거 아니고 16층 이상이 되든 5천 이상이면서 문종 파눈숙이면 요거는 뭐라고 그러죠?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하죠. 다중이용 건축물 이렇게 해야지. 건축물. 그래서 5번도 틀렸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요. 65번 답은 4번. 그 다음에 6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66번은 사용 승인, 건축법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용도 변경한데 특별자치시부터 시군구청장에게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해야 되는 것으로 옳은 것. 그러면 위로 가면은 허가, 밑으로 가면 신고. 같은 군 안에서는 기재 변경 신청이죠. 그러면 같은 군 안에서 바뀌는 걸 찾아라라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판운숙 기억나세요? 판운숙 남편 이름이 뭐예요? 판운숙의 영업사원이잖아요.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인데 남편 이름이 뭐였어요? 문종관. 문종관인데 문종관이 우리 판운숙 동생 이름이 뭐였어? 판영교, 영교. 우리 영교가 자산 전문가였는데 눈화차 타고 가다가 금방 죽었어. 교통사고로. 그래서 이 문종관이 너무 슬퍼서 술을 많이 먹어서 목 아파서 위가 아파서 누구 찾아간댔어요? 의대 교수, 노 교수. 야, 오랜만이다. 이랬었잖아. 순서 기억나죠? 일단 영교 직업이 뭐라고요? 자산 전문가. 그래서 자산 전문가 영교가 금방 죽었다.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그. 일단 9개의 순 중에 맨 위에 있는 게 가장 강한 거. 약한 거 밑으로 갈수록 약한 거랬죠. 그 중에 영업사원 이름이 뭐예요? 판은숙. 남편 이름이 위에 있어야죠. 문화집회에서 위에. 문종관. 목 아파서 위가 아파서. 누구 찾아가요? 의대 교수, 노교수. 야, 오랜만이다. 이렇게 해야죠. 근생은 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주거 업무시설군에는 주거니까 무슨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업무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교정시설하고 국방군사시설. 그 밖에가 제일 약한 동식물 관련 시설. 그리고 전기통신 있죠. 전기통신은 뭐예요? 방발, 방송통신하고 발전시설. 산업등시설군 있었죠. 산업등시설군은 7개가 있는데 모르니까 이거는 외우지 마시고 처음 듣는다 그러면 7개는 다 산업등시설군이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밖에 없다. 그럼 여기서 지금 문제가 기재사항이니까 옆으로 가는 거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장을 창고시설, 공장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있겠네. 창고 뭐 없네? 모르겠네. 여기 있네. 그럼 얘는 기재 변경이겠구나. 그럼 기억은 맞아. 그러면 기억 안 들어간 거 지워버리세요. 니은 종교시설을 위락, 종교 문종관 할 때 요거를 뭘로 위락이 옆에 있네. 위락 옆에 있잖아. 문종관 위. 예. 옆에 있으니까 기재 변경 신청. 그럼 니은이니까 답은 일단 1번에서 나왔는데 이 디귿을 가지고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잡아요. 요 단독주택이 안에 종류가 4개가 있어. 순수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야. 근데 다가구 주택을 순수 단독 이 안에서 바뀌는 거잖아. 용도는 둘 다 단독주택이고 종류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용도가 안 바뀌었잖아. 둘 다 단독주택이니까. 그럼 이걸 기재 변경할 일이 없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다. 교육 연구를 운동시설, 교육 의대 교수 할 때 요도교수 있죠. 교육 연구를 뭘로? 운동시설, 판운수 위로 가는 거죠. 그럼 얘는 허가잖아요. 얘는 허가. 그러니까 기재 변경은 기억 니은밖에 없구나 해서 답이 1번이다 이렇게 찍으셔야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67번으로 가겠습니다. 67번은 건축 허가를 취소를 해야 되는 거. 반드시 취소 사유는 외워달랬죠. 건축법의 반드시 취소 사유는 미착수 몇 년이냐. 허가받고 나서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았을 때. 공장의 경우에는 032 몇 년? 3년. 그리고 착수는 했는데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 불가능했을 때는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착공 신고 전에, 땅 파기 전에 경공매로 소유권을 잃었어. 그래서 소유권인데 소유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소유권이 되죠. 유권. 그래서 여기서 힌트 얻어서 6개월이라 했잖아. 6개월 안에 사업이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인정이 되면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가 건축법 3가지라서 일단 국장이 국토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이건 허가를 제한하는 거지 허가를 취소하는 사유가 아니죠. 자, 니은에 허가를 받았는데 2년 안에 착수하지 않았다. 착수했네.
했는데 완료가 불가능해. 이거네.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반드시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그럼 기억 들어간 거 지우고 니은 들어간 거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디귿. 착공신고 이 전이란 단어 중요하댔죠. 전에 경매로 건축주가 소유권을 잃어버렸네. 그리고 몇 개월 지났어요. 6개월 지났어. 착수가 불가능하다. 판정이 됐다.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번은 요 생각보다 수치 나오는 거 중에 좀 언급을 많이 했던 애가 얘거든요. 여기 보시면 68번 이 대지 같은 자식아, 이대지랬죠.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용도 지역이 뭐냐 규모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맞춰서 적용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어. 다음은 안 할 수 있어. 가로 안에 들어갈 걸 옳은 걸 모두 고르래요. 그래서 우리가 온통 주변이 나무면 안 해. 공장이면 작은 공장 안 해. 축사, 개소대지조라고 안 해. 나무 심어야 되는데 가설 건축물이야. 3년 뒤에 없어지니까 적용할 필요도 없다. 말뜻 이해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안 한다. 근데 그런 애들 중에 수치만 갖고 내는 거가 있는데 1,500 미만의 물류 창고 안 하는데 주거 상업은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자 공장인데 대지하고 공장인데 연면적 있어. 그럼 대지가 더 크잖아. 그래서 5,000 미만의 대지, 1,500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의 공장. 그래서 여기는 5,0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다가 지을 때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공장. 그리고 산업단지 안에 공장. 요거 연면적 합계가 얼마 미만의 물류설이요?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설인데 주거상업은 제외니까 얘는 하란 얘기죠. 요거 잘 나왔던 거라 박스로 제가 그냥 단독 문제로 내올까봐 내본 거야. 그러면 몇 번이야? 5번이네. 5,000, 1,500, 공장 1,500.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8번. 자, 이번에 69번 가볼게요. 69번은 공개공지인데 공개공지 확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땅, 주로 상업지역. 상업기능 있는 주거가 준주거지역. 상업기능 있는 공업이 준공업지역. 그리고 도시화 가능성 크다고 하는 사람 바글바글한 것. 노후산업단지 포함해서. 이런 지역인데 준주거랑 일반 주거랑 거의 유사하거든. 그래서 일반 주거도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일준, 상준도란 지역에서 사람이 바글바글해. 이 건물이 바글바글한 정도야. 그러면 이게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거야. 5,000 이상인데 그게 종류가요. 사람 바글바글한 게 다중인데 걔랑 유사한데 다중형 건축물 중에 종합의료시설 앞에다가 저 공개공지 같은 공터를 만들면 그들이 누워있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 그래서 걔를 빼고 종합의료시설 빼고 뭘 넣었냐면 업무시설 넣었어요. 그래서 얘는 문종, 판, 운, 숙, 업이라 했어. 업. 문종, 판, 운, 숙, 업. 업무시설 할 때 업이야. 업. 엄마가 할 때 엄마가 아니라 업무시설 할 때 업. 그래서 요거에 해당이 되면 공지를 대지 면적의 10% 정도 제공하시면 옆으로 가는 거 건폐율, 위로 가는 거 용적률하고 높이를 완화해 주려고 법에서는 했는데 시행령 나오면서 건폐율을 완화하면 공지가 없어지니 건폐율은 건들지 말고 용적률하고 높이만 1.2배까지 최대 완화해서 10층 질 거를 12층까지 짓게 해주겠다. 요게 주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틀린 거 찾아라. 자, 대상 지역은 1번 준주거, 일반주거,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 등이다. 이거 맞죠? 일준, 상준이니까 맞다. 2번 화물용 시설로 운수시설이 있대. 5,000 이상인 경우 주물은 공개공지확보 대상이다. 그럴 때 여기 화물용 시설의 운수, 문종 판운수가 운수가 맞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바글바글 하니까 여객용이지 화물용은 물건이잖아. 화물용이 아니라 여객용이라고 해야 되는데 틀렸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3번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이 몇 프로 이하? 10% 이하. 그래서 공지할 때 요거 딱 보고서 10% 이하 이렇게 기억하랬죠. 10%. 그 다음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용적률은 해당 적용되는 용적률의 몇 배? 숫자 붙는 거는 건폐율은 안 붙지만 용적률 몇 배 이하까지 1.2배 이하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공개공지에는 연간 그 사람들한테 한여름밤의 꿈같이 문화 행사를 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위한 어떤 시설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60일 정도 건축 조례에 따라 주민을 위한 문화 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할 수 있다. 맞죠? 이걸 옛날에 90일로 바꿔서 낸 적이 있어요. 연간 60일이야. 그러니까 2달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70번 갈게요. 자, 70번. 70번은 특별 건축구역입니다. 여기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여기가 국가기관이나 또는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특이한 건물 한번 지어보자.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건폐율, 용적률 그대로 받으면 독특한 건축물을 못 지니까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땅 중에 계자족보만 빼고, 계자족보는 보존할 땅이랬죠. 개발 제한 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 얘네는 제외하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면 여기 지역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또는 규제를 배제하거나 통합 적용해주겠다. 그때 배제하는 규정이 야 이거는 배제해 줄 테니까 한번 네 멋대로 줘봐. 그래서 제가 이 특별건축구역에서 누구 만났다고 그랬죠? 조용필 선생님 만났어요. 조용필. 저희 어머니랑 나이가 동갑일걸요? 저희 어머니랑.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아우 너무 정정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반가워서 너무 떨려가지고 조용필 쌤 건공하세요. 그래서 조용필 쌤 건공하세요. 뭐라고요? 쪽팔리다. 괜히 했다 이거. 조용필 쌤 건공하세요. 건공하세요. 이렇게 이거 기억해야 돼. 조가 뭐예요? 조경, 용적률, 그리고 필이 뭐야? 높이, 1조 높이를 제한, 건폐율 완화, 그리고 공지. 요거는 완화가 가능한, 배제 가능한 규정인데 여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래. 아까 조가 뭐였죠? 조경, 조용필 할 때 용이 뭐예요? 용적률, 필, 높이 제한. 건공하세요. 건이 뭐예요? 건폐율. 공지. 그럼 대지분할 제한 없었네. 그럼 답은 3번이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좀 외워달라고 수업 시간에 했는데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냐면 보여줄게요. 아마 105페이지 정도쯤 있겠는데 105페이지 정도쯤. 좀 더 가야겠네. 그래서 특별 건축구역 해가지고 제가 어디다 써놨냐면 여기 써놨어요. 페이지가 114페이지에 114페이지에 여기 써놨죠 여기. 조용필 건공하세요 써놨잖아. 이거 써놨었어요? 써놨었어. 여러분 책을 안 봐서 그런 거야. 다 써놨어요. 신의 노트 진짜 완벽한 신의 노트입니다.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적용 안 합니다. 배제합니다. 해서 조가 뭐예요? 조경, 용적률, 필, 높일 제한, 1조 높일 제한. 그리고 필이 있으니까 건이 뭐예요? 건폐율. 그리고 뭐예요? 공이 뭐예요? 공지. 요거 건축선하고 대지분할 제한 없는데 답이 대지분할이 나왔네. 그죠? 제가 맨날 이거 2개라도 외우시라고 했는데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71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행강제금인데 이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로 안의 내용으로 모두 옳은 거. 자, 모두 옳은 거. 자, 이행강제금은 일단 건축법을 위반했을 때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에서 지자체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지역은 뭐 2번, 어느 지역은 1번 부과되는데 반복 부과하겠다. 그런데 연면적이 얼마짜리 이거 되게 작은 거. 소형을 얼마라고 하죠? 60제곱미터.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은요. 금액을 좀 절반으로 줄여줘. 얼마로?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게 영리 목적이나 이거 돈 벌려고 일부러 위반하는 상습적으로 하는 놈들 있죠. 그럼 100분의 100까지 가중한다고 그랬잖아. 100분의 얼마? 100. 100까지 가중하고 허가권자는 최초 시정 명령 있었던 날 기준으로 해서 자,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이 원조예요. 그래서 1년에 몇 회 이내에서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 명령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가 60,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00, 그 다음에 2회.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정답 2번. 됐고. 자, 이제 건축법 7문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주택법에 7문제 남았어요. 72번 가보겠습니다. 주택법령상 부대시설로 옳은 것. 자, 단지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영위한다. 그러면 복리시설이라고 그랬고
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 이거 사람이 있는 거고. 사람이 없으면 무슨 시설? 부대 시설.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인 도로랑 바깥에 있는 기관시설인 도로를 연결한다. 그러면 이때는 뭐라 불러요? 간선시설. 요 파란 거 단지 안 밖에 있는 걸 기관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부대 시설로 옳은 거 찾아라는 얘기는 사람이 없는 거 찾으라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다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 공중부대 충성만 외워달라고 했죠. 공중부대, 공중자랑 충성 아파트 단지에서 충성하시는 분 두 분 있죠. 충성 하시는 분 경비 아저씨, 경비실하고 경비 아저씨가 오면 누가 받아줘? 관리사무소장님이 관리사무소. 요 둘은 사람이 있어도 뭐다? 부대시설이고 공중전화박스, 공중화장실은 요거는 사람이 들어가는데도 부대로 해놨기 때문에 특이한 거다. 그래서 여기 부대시설 중에 자전거 보관소 사람 없죠? 뭐야? 부대네. 답이네. 어린이 놀이터 애들 사람 있으니까 복리, 유치원 사람들 있으니까 복리, 상하수도 지역 난방은 뭐야? 기관 시설이죠. 단지 안 밖을 연결한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때는 뭐가 되고 간선 시설이 말이 되고. 정답은 1번 자전거 보관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걔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야? 부대 시설 됐고. 그다음에 공구. 자, 73번은 공구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 아파트 단지가 너무 커서 이걸 나눠서 하겠대. 그래서 109, 209 나눌 때 109, 209, 309 나눌 때 각 세대 수는 몇 세대 이상이죠? 300세대 이상으로 300세대 각각. 그러면 분할이 되고 나서 하려면 최소 600세대 이상은 돼야 분할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요 도로폭은 요거 중간에 나눠지는 폭은 6m 이상 갖춰야 되고,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얘 먼저 착공 신고하고 착공 신고한 날로부터 얘도 착공하고 얘도 착공 들어가야 돼. 그리고 얘가 먼저 착공 끝나면 사용 승인이에요. 사용 검사야. 건축법은 사용 승인인데 주택법, 지금 하는 우리 주택법은 뭐라고 불러요? 사용 검사. 그래서 주택법은 사용 검사, 주검 이렇게 기억하랬어요. 그러면 착공 신고랑 사용 검사를 다 따로따로 하는 거네. 그래서 요거를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 1번이에요.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된 일단의 구역 맞죠? 2번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하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은 한꺼번에 같이 하고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한다 이래야죠. 틀렸네. 답 2번이네.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으로? 300세대 이상으로 한다.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면 얘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 건설 공구 못하죠. 할 수 없죠. 왜? 600세대 이상이 돼야 분할이 되니까. 맞고. 5번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최초 공구예요.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얘 몇 년 안에 착공해야지? 5년. 5년 이내 하되 5년 이내 시작을 안 하면 건축법은 반드시 취소인데 여기는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취소 사유예요. 임의적 취소 사유다. 맞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4번 갈게요. 74번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틀린 것은 얘는 종류가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다세대. 그다음에 뭐 있어요? 예전에는 처음에는 기숙사형이었다가 원룸형이었다가 소형이었다가 지금은 아파트형 주택인데, 아파트형 같은 경우는 1인 가구들이 독립된 구조를 갖춰야 되니까 욕실하고 뭐가 있어야죠? 욕실하고 부엌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되고, 지하에는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신에 주차장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줬는데 연립 다세대는 현재는 연립 다세대는 원래 4계층 이하인데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면 5계층까지도 허용해 주겠다. 자, 이렇게 완화해서 집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했는데, 이게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가 아파트형하고 같은 건물 안에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 도시형 생활이 다른 놈하고 같은 건물 안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이게 1세대만 얘네들 전체가 다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돼. 국민주택 규모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초과되는 거 한 채는 들어갈 수 있어. 이게 주인집 말하는 거였죠. 주인집. 됐고, 그 다음에 준주거랑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요 원룸 아파트형 주택 같은 경우는요,
요 지역에서만 얘는 다른 주택 있죠. 도시형 생활이 아닌 외의 주택을 같이 건축할 수 있다. 준주거 상업지역만. 요건 기억 좀 해두세요. 그럼 74번인데 얘는 어느 지역에만 지어야 되죠? 도시 지역에만 짓되 300세대 미만이니까 299세대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많이 지라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분상제 적용을 배제한다 이랬어. 그래서 틀린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볼게요. 자, 74번에 1번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해당하는 거다. 맞죠? 어느 지역만 져? 2번 도시 지역에만 건설하는데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아파트형 주택 3개로 구분한다. 맞지? 아파트형은 지하층에는 설치하지 않아야 되죠? 맞죠? 하나의 건물 안에는 아파트형 주택과 전용 면적 85 초과하는 1세대 함께 건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방금 전에. 주인집 한 세대는 가능하게 해준다 했잖아. 4번 틀렸네. 5번 하나의 건물 안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랑 아파트도 들어오면 안 돼요. 없어. 이 아파트형은 주차장을 완화해 줬는데 얘네 들어오면 주차장 완화를 쟤네가 받아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5번 가보겠다. 75번은 지역주택 조합이나 직장주택 조합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서를 인가받으려고 할 때 조건이, 조합서 인가받을 때 조건이 해당 부지를 일단 요거 소유권하고 사용권원 확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용권원은 우리가 사파리 소유로라 했죠. 사파리. 사용권원은 80% 이상. 소유로는 15%. 15% 이상. 소유권은 15% 이상. 사파리는 뭐예요? 사용권원, 동의서 80%. 그래서 여기 사용권원 확보를 해라. 사파리니까 몇 프로? 80%.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는 소유로 15% 이상 돼야 돼. 그래서 80하고 15니까 답이 1번이 되겠네. 80하고 15. 정답은 1번. 됐고, 그 다음에 76번 가볼게요. 76번은 주택 상환사채. 주택으로 상환하는, 상환이면 우리 공법은 다 기명이랬죠. 사채. 여기서 사채할 때 사채가 회사 사자라, 회사니까 어느 회사를 말하는 거냐면 보통 이제 두 개, 건설업자 같은 등록업자랑 그리고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럼 얘네 둘 중에 누구를 못 믿겠네. 등록업자 못 믿어요. 그러니까 얘는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지만 됩니다. 지급보증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얘네가 발행하기 전에 주택 건설할 건데 자금을 미리 땡겨받는 거죠. 돈 갖고 튈지 모르니까 등록업자는 규제를 하는 거고, LH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대신에 건설 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 얻어야 돼. 왜? 건설 파트니까 국장한테 승인 얻어 발행하는 김영식 증권을 주택 상환 사채라 하는데 주택으로 돌려주니까 아파트 분양권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76번에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주택 상환 사채 설명인데 틀린 거 1. 주택 상환 사채는 액면 할인 둘 다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맞고. 상환 들어가면 무슨 식? 기명. 양도하거나 중도에. 자, 얘는 원래 옛날엔 됐었는데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는 매매, 양도, 알선 금지다 해서 해약할 수가 양도, 중도할 수가 없다. 맞고. 주택 상환. 상환 나오면 상환, 상년, 상백, 상년 5억. 자본금만 몇 억이랬죠? 5억. 등록업자 상환 기간은 몇 년 이내? 3년 이내. 최근 너 등록업자 3년간 연평균 건설 호수가 300세대 이상이어야 된다. 대신 자본금은 몇 억? 5억. 그래서 자본금만 5억 이렇게 해서 기억하랬죠. 상환 기간 상환, 상년 초과 못한다. 4번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경제부가 왜 나오시는 거야? 재정을 왜 나와요? 국장이 나와야죠.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얻어야죠. 답 4번.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됐다. 등록이 뭐 돼버렸어요? 말소. 등록이 말소가 되면 그때도 주택상환사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 등록업자가 지급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부도가 나도 지급보증하는 회사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 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어.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7번 갈게요.
자, 77번은요. 사용 검사 후에도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면 틀린 걸 찾아라. 그러면 우리가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죠? 이거 공유. 저같이 생긴 애 있었잖아. 저같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열받아가지고 뭘 했었잖아. 공유가 좀비가 돼서 갔다가 자기 아파트 단지가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소유권 권리 관계를 취득했다. 그러면 아파트 살고 있던 주민의 4분의 3 동의를 얻어 대표자를 뽑으면 그들이 2년 안에 제 소유권 확보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매도 청구를 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돈을 다시 주고 뺏어 오는데 시가를 줬기 때문에 이걸 이 조합원 즉 아파트 소유자들 주는 게 아니라 건설인 사업 주체가 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 들어간 거 전부를 구상할 수 있다 이랬어요. 자,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아까 선정한댔죠. 그래서 매도 청구 후 소송 제기할 수 있다. 맞죠? 그 대표자는 소유자 전체 4분의 3, 3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3 동의를 얻어 선정한다. 이미 시험에 나왔습니다. 저 숫자는. 그 다음에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해서 판결이 나오면 요 4분의 3에 동의 안 한 애들한테도 효력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전체 소유자에게 효력이 그대로 있다. 자, 매도 청구하려면은 모든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하려면 95% 이상 갖고 있어야 되니까 5% 미만인 애들이어야 되죠. 그래서 5% 미만이어야 된다. 대지 면적에. 그리고 매도 청구의 의사 표시는 공유가 실소유자 공유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몇 년 안에 하랬어요? 2년. 2년 안에 실소유자에게 송달돼야 매도 청구 가능합니다. 지나면 못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네. 자, 78번. 마지막 주택법이 7문제 중에서 마지막 문제인데 요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온 지가 4년이 좀 지났기 때문에 한번 봐야겠다 해서 넣었는데 조정 대상은 과열 지역이 있고 과열이 된 지역이 있고 약간 청약이 되게 과열돼서 엄청 몰리는 곳이 있고 아파트 사람들 안 사. 미달될 것 같아. 아주 위축된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 대한 설명 중에서 과열 지역을 설명했는데 옳은 걸 찾으래요. 자, 전국 대상이니까 국장이 하겠죠. 전국은. 그럼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물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이거는 1.3배. 보통 1년간 보면은 몇 배 봐요? 2배 보거든요. 근데 단기로 볼 때는 2배가 1.2배가 아니라 1.3배까지. 그래서 요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다음 강목에 해당할 것 해놓고 나 항목 보시면 지정되기 직전으로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 있죠. 거래량 나오면 세 글자니까 3개월 나온댔잖아요. 근데 얘가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 여기가 증가됐어. 몇 프로 이상이? 30%. 그래서 여기 조정 대상은 3자를 좋아합니다. 3자. 그래서 30%. 그래서 1.3배 30%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이렇게 해서 78번까지가 주택법이 끝났고 마지막 두 문제가 농지법입니다. 자, 농지법의 79번인데 자,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농업인이 아닌 자. 일단 농업인이 누구야? 그러면 우리 1000, 90, 330, 120, 120. 2, 10, 100, 1000. 2, 10, 100, 1000, 10군 그랬어요. 10군. 이거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농업인이다. 그래서 소유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사를 짓거나 90일 이상은 농업에 종사하거나 비닐하우스 330 이상이 하거나 그리고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축산업에 종사한 기간이 120일 이상이거나 그리고 대가리 큰 가축은 우리 대가축이라고 해서 2마리, 2, 10, 중가축 10, 10마리 소가축은 몇 마리? 100마리 그리고 가금 있죠, 가금 날개 있는데 못 나는 애들 닭, 꿩, 오골개, 오리 이런 애는 1천수 꿀벌, 벌꿀 아니에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사람은 농업인이다. 그 중에 투텐 백천 할 때 대가축, 중가축, 소가축인데 투텐 백이니까 얘는 10두가 아니라 100두죠. 사육하는 자. 이거 틀렸다. 답 1번이네. 농업인이 아닌 자. 자, 며칠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90일 맞고 10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농사지면 농업인 맞죠? 연간이랬어요. 연간 판매액이 얼마? 120만 원 이상인 자. 그리고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 비닐하우스 얼마? 330. 그래서 1000, 90, 330, 120, 110. 2, 10, 100, 1000, 10군. 요게 농업인이다. 근데 소가축은 100두인데 12라고 해서 1번이 틀렸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80번 가겠습니다.
자, 80번은 가로 안의 내용으로 옳은 건데 여지껏 농지법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상한제 제도인데 다 폐지되고 상한제 몇 글자예요? 세 글자. 몇 개 남았겠네? 세 개. 그래서 조심할 거가 체험 영농이랑 주말 체험 영농이랑 그리고 상속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인허하는 경우에만 농지 소유 상한을 좀 규제를 하겠다. 네, 체험 영농은 취미 삼아 하니까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외 지역에 있는데 아까 1000 이상 가지면은 농업인되니까 얼마 미만?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가족 구성원 엄마 아빠 아들 딸이 900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세대 구성원 전부가 소유하는데 얼마 미만까지? 1000 미만. 상속의 경우는 두 개인데 농업을 하는 사람이면 제한 없이 다 받을 수 있는데 농업을 안 하는 사람이면 얼마까지밖에 못 가죠? 1만 제곱미터까지만. 1만 제곱미터 이내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8년 이상 농사 짓다 떠날 때는 소유하고 있던 땅 중에 얼마까지만? 1만 제곱미터 이내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해서 체험은 얼마? 1000. 체험 얼마? 1000. 체험. 네. 자, 상속 나왔죠? 상속인데 꼭 읽을 때 경영을 한다라고 써있는지 봐야 돼. 안 한다고 했죠? 그럼 상한 들어가. 얼마까지? 1만. 둘 중에 하나네.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용농은 얼마까지? 1000 제곱미터 미만까지인데 요때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다 해서 1000이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회 끝났어요. 우리가 아마 총 7회인가 아마 볼 거예요. 근데 그 중에 4회까지 끝났으니까 앞으로 3번 정도는 아마 2-3번 정도는 더 볼 수 있으니까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 확인이 됐어? 나 모르는 거 좀 더 공부하자. 이렇게 가시는 게 여러분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